지금부터 파주 법원 2 일반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법원 일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을 맡고 있는 서부 21의 박현우입니다. 먼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승인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관 협의 의견을 회신하고 현재 수정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내용은 향후 잠시 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의 일반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계획부터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입니다. 법원의 산업단지는 2010년 파주 운정 3지구 개발에 따른 공장 이전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여건 변화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조립 법원간으로 민간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파주시 수건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금의 계획 변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림리 300번지 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당초 35만 평방미터에서 일부 축소된 33만 평방미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2019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행정 절차를 반영해서 2020년까지 1년 연장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일정입니다. 2010년 3월 최초 승인 이후 2017년 12월까지 5차례 사업기간 연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법원 산업도시개발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2018년 12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65개의 관련 기관 및 부서 의견을 회신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로 하였고요. 현재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입지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산업단지는 조립법원간 도로, 시도 33호선과 연결되는 주요 교통 유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법원은 기원시가지, 가야리, 그리고 갈곡천, 남측으로 법원체육공원과 인접해서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구역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인 났던 구역계에서 현재 금의 변경이 있는 사항은 구역 남측도로 부분입니다. 이쪽 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하고 국지로 56호선 일부를 재척해서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현재 갈곡천, 법원체육공원, 그리고 군부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쪽 지역은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토지원 계획입니다. 산업시설 용지는 당초 48.8%에서 70.6%로 증가하였고 주거시설을 폐지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당초 40.5%에서 23.2%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수요 반영에 따라서 당초 산업시설 용지는 135% 증가된 면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물류 용지를 금액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원 2개소는 이용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양측으로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 시설은 선유지구로 이송 처리하는 계획을 반영해서
현재 이제 계획된 내용에는 폐지를 하였고 그 부지에는 오폐수 중계 펌프장을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단지 내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그 도로는 주진입도로에서 단지 내로 오늘은 연계가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초 17개소에서 이제 금액 변경 시 10개소로 도로는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이 2개소로 분리 계획되어 있는데 이용성을 고려해서 주차장도 2개소 분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현재 보시는 공원녹지 계획은 당초 계획 대비해서 면적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월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 관련 기관부터 협의 의견을 받아서 공원녹지는 현재 많이 증가를 시킨 상황이고요. 그 갈곡천 변 및 구역계 변으로 해서 폭언 10m 이상의 완충 녹지 및 그 연결 녹지를 확보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업종 배치 계획은 당초 4개 업종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그 입주 수요를 반영한 결과에 따라서 15개 업종 및 유치업종 미분류로 계획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치업종 배치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급 처리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내 용수 공급률은 100%를 목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그 문산정수장에서 배능과 압장 그리고 법원 배수지를 통해 저희 산업단지로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처리 계획입니다. 그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단지 내 오폐수 중계 펌프장을 통해 선유지구로 압송 처리하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처리 계획입니다. 구역 내외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국지도 56% 및 단지 내 이제 계획된 우수관리를 통해 단지 외부로 일부 방류하게 되며 구역 내 저류지를 통해 갈곡천으로 방류하도록 계획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건산업도시개발은 작년 12월 27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위해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관련 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64개 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의견을 회신한 상태이며 그 계획 반영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19년 5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6월 법원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그리고 2020년 12월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부분입니다. 환경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울의 이만석 상무라고 합니다. 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단계는 이렇게 주민 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단계로서 이런 여러분들이나 관계기관에서 낸 의견들을 반영해서 향후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 22조 및 동법 시행령제 31조 2항 관련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상 및 지형지질 현황입니다. 생태자연들은 전체 3등급이며 식생보전 등급은 전체 5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종보호종은 현장 조사 시 황조롱이 및 붉은 배세매가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생보존 영향 예측입니다. 식생보존 등급은 5등급이 92.8% 및 4등급이 7.16%로 변경이 예측이 되었으며 법정 보호종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으로 이주 및 회피를 할 수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감 방안으로는 주기적인 살수, 세륜 세차시설, 침다지 설치, 그리고 방진만 설치 등을 계획하였으며 공사 차량 속도 제한 및 귀화식물, 생태계 교량 식물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장비 적정 투입 및 야생 동물 보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족도 공급 계획은 토사 반입 및 순환 골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질 및 건강 영향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전 지점 대기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강 영향 평가 대상 물질도 전체 암모니아 등 기타 물질들이 다 불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향 예측 결과 공사 시 대기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운영 시 대기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에는 비바람성 물질과 바람성 물질이 일부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는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살수 차량 운행, 차량 저속 운행, 차량 덮개 설치, 공회전 금지 등을 공사 시에 적용할 계획이며 운영 시에는 전옥수 번호 보일러, 그리고 녹지대 배치, 그리고 최적의 배출 억제 기술인 BAT 기술을 도입하여 최적 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 유수는 갈곡천, 문산천, 임진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서쪽으로 애룡저수지가 위치하나 수계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량 대상 지역으로 향후 관계기관과 할당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향 예측으로는 강으로 인한 토사 유출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며 공사 인부에 대한 오수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운영 시에는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오폐수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 공사 시 침사제 및 가배수로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공사 시 이동식 화장실 및 오수처리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갈곡천에 공사 시 오탁박지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 시에는 문산 정수장에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고 발생 오폐수는 문산 하수처리시설로 압송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음 진동 측정 결과 한 지점에서 제외하고는 소음 및 생활 진동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사 시 소음 예측 결과 일부 지점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운영 시 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 예측 결과 소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는 공사 시 소음 진동 관리 지침을 준수할 계획이며 저소음 저진동 공사 장비 사용, 차량 속도 제한, 공사 장비 분산 투입, 그리고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가설 방어 판넬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경계부 및 내부 도로변에 적정 규모의 녹지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견 진술을 이제 또 일정 기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두 분이 저희 사업에 보다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의견 진술을 내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셔서 이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 진술 내신 분들은 두 분 좀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청회의 주제는 저희 전문가신 공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자 측 토론자로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법원 도시개발의 김재미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변경안에 대한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서브 21의 박현우 차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저 하늘의 이만석 상무가 저희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민 여러분, 주민공청회 주재를 맡은 공기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법원 일반산업 2단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의견 진술을 주신 두 분,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국 박사님, 그리고 파주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신 노영기 의장님을 모시고 사업 주최자에서 함께 참석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환경영향 분야의 선생님께서 여기 좌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전 의견서를 주신 노영기 의장님께서 먼저 지지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인데요. 오늘 열는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들 30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내면 해달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출하기도 전에 공청회를 신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유형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압력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 회원들 워낙 마땅히 주민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갖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 서명이 아니라 저희 초기 때 회원들 서명을 받아서 신청하게 됐음을 양해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파주 시민 누구나 알아야 되고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알 권리, 건강에 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린다. 궁금한 걸 질문을 해드리는 측면이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면 그에 따른 뒷받침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파주시나 행정관청에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리를 해서 질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완료되는 게 아니라 이걸 오늘 나온 거 그리고 이후에 주민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걸 놓고 업체에서 본안을 환경청에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승인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법원 1산단, 2산단 모두 다 여기 특히 이제 2산단은 저희가 이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전에도 일반산업단지, 법원이 일반산업단지 입주의향서 제출 업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식하게 접근했습니다. 이 입주의향서를 받은 이 업체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등등을 상당 부분은 찾아가 봤고 어쨌든 일일이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광탄, 고양, 원롱, 조리, 안산, 김포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작은 공장들이 일로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도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악취나 화학물질,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일산단까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지금 그것도 재평가 기간입니다. 그것도 공청회 신청을 저희 동문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했는데 아직 공청회를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대기오염 물질이 법원 읍내에서는 더 많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묻는 질문을 가장 크게 했는데, 그 박사님이 질문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주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뭐 VAT인가 BAT인가 하는 무슨 저감 시설,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설을 하겠다,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쪽 업체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일단은 이게 작은 영세사업장들인데 우리가 보다시피 SK에서 하고 있는 장문화력발전소도 맨날 팡팡 연기를 뿜어대는데 저감시설을 못하고 있고 무슨 물질을 배출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작은 업체들이 어떻게 최적의 시설을 하도록 할 건지, 그리고 모든 기계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노화되기 마련인데, 가동하면 노화되기 마련인데 그 노화되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거는 파주시와 산단 측에 모두 다 답변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물질을 배출하는지 이거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법원읍 주민들이 전체가 합쳐졌을 때, 우리 왜 서울에 보면은 방송에 나오잖아요. 미세물질 총량제, 오늘의 총량에서 모니터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측정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대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산업단지나 파주시에는 있는지 이거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려면 녹지 면적을 늘려야 되는데, 그나마 흡수하도록 하려면 이미 산업단지 개발 때문에 녹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일산단은 이전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히 넓은 면적의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게 되는데, 그럼 법원은 전체의 녹지 면적은 줄어드는데, 하필이면 이산단 같은 경우 아까 봤지만 조성 녹지 면적이 애초에 설계보다 굉장히 줄어들고, 그나마도 이게 주거지나 하천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대로 나쁜 공기가 덜 가도록 담벼락 치듯이 자폐 내지는 완충 녹지를 해야 되는데, 공원 한 가운데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실제로 피해가 덜 가도록 녹지 면적을, 조성 녹지 면적을 대폭 늘리고, 그리고 설계도 주민들 거주지 지역으로 산업단지 가장자리로 녹지 면적이 쭉 둘러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할 가능성, 의향은 없으신지 이거를 여쭤보고요. 연관해서 갈곡천변으로 있었던 녹지를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제가 설명을 요청을 했을 때에는 국토부랑 협의한 결과 갈곡천에 워낙 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충 녹지가 된다, 그래서 가운데로 몰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하천으로 비정오염원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하천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설계를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한테 질문 드리는 것 중에, 공단이 지어진 이후에 독성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사용을 하니까요.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할 것인지 현행 조례나 정책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건 이제
주민들이 알아야 나중에 요구도 하고 활용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면은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네 번째 대기오염물질 네 번째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전체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 총량, 법원별 총량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관련해서 주민 건강 관련해서 마지막 사항으로는 예방시설을 아무리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예방이 안 됩니다. 주민들 건강에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읍내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건강에는 더더욱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건강 진단이나 치료 대책 그런 주민 피해에 대한 일상적인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건강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파주시에서는 준비되고 고민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폐수 배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설계되어 있었던 배수처리장이 없어졌습니다. 사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선유산단의 배수처리장으로 뺀다고 했는데 선유처리장으로 빼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원이라 그래서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오염물질, 특히 이게 취급이 금속, 화학, 고무, 펄프, 가죽, 임세 이런 너무나 다양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물질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빗물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를 완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갈곡천은 영향 범위에 업체가 낸 영향평가 영향 범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산천, 임진강, 인천 앞바다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대책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파주시한테 그러니까 질문 혹은 제안 드리는 거는 지금 파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20개가 지어졌거나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이 6곳입니다. 근데 완공된 데 중에서도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적성, 선유, 축현인가요? 여기는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이 평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한강유역 환경청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연구원에선 계속 이게 주민들한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걸 최종 승인하는 곳은 한강유역 환경청이고 거기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그 의견은 필수적으로 담도록 되어 있는데 두 곳이 모두 산업단지의 적정 규모를 산출해 갖고 적정 규모만큼 면적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평가서 내에서는 일산단 환경영향평가서, 이산단 환경영향평가서, 파평산단의 환경영향평가서 모두에 어느 곳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특히나 이거는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게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나중에 변형된 땅투기로 갈 우려 때문에 적정 면적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만약 계획이 없다면 저는 반드시 용역평가 기간을 거쳐서 면적을 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단을 최선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짓는 과정과 설계 과정뿐만 아니라 공단을 짓는 과정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정례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걸 명칭을 주민협의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걸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건지 법원 이산단 개발 주식회사하고 파주시의 각각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로 의장님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한꺼번에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어서 김정수 소장님께서 질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줍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오셨습니다. 네, 저 전문가이신 김정수 박사님께는 차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환경안전 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입니다. 먼저 제가 검토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슬라이드의 9번에서 보면 공공시설 용지에서 보건복지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시와 공단에서도 차단녹지를 부분적으로 변경했다가 아파트 지어서 입장 주민들끼리 큰 고통을 당한 바가 있고 특히나 이런 녹지, 차단녹지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 영향법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줄인 이런 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변경안에 보면 15개 업종과 이제 유치 업종 미분류 슬라이드 13쪽에 보면 변경안에 보면 15개 업종 및 유치 업종 미분류, 그래서 미분류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의 제한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2012년에 그 우리나라 화학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던 구미 불산 사고를 기억할 겁니다. 거기도 구미 사공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구미 사공단 조성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휴글로벌이 그 공단에 들어간 입지 조건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분양이 계속 되니까 나중에 공단에 대한 이제 유치 가능 업종의 변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식형 휴글로벌이 구미사공단 불산을 이제 취급하는 공장이 이제 사업장이 이제 그쪽에 유치가 가능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상당히 그 많은 업종들이 처음에 4개 업종으로 시작했다가 15개 업종과 거기에다 더 붙여서 미분류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은 거의 모든 업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그런 문제의 이제 사업장들이 공단에 입지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16번 슬라이드에 보면 오폐수 출입 계통에서 보면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그 펌프장을 통해서 공공 폐수 처리장으로 보낸다고 16번 슬라이드에는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23번 슬라이드에 보면 운영 시 발생 오폐수는 물산 하수 처리 시설로 압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같은 보고서 안에서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일에 문산 하수처리장으로 한다면 문산 하수처리장은 일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질소나 인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주가 되는 것이 이제 사업장에서 나오는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처리는 거의 처리하기 힘든 처리 공정 자체가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7번 슬라이드에서 보면 지금 갈곡천으로 그 북쪽 오염원이 이제 유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빗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적으로 그 오염물질들이 비산하게 되고 비산된 것들이 하천 유입되는 영향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대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거의 모든 업종을 다 유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특정 유해화물질에 대한 대책은 전혀 검토가 된 게 없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 요즘에 아스코 공장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다원 방향적 탄화수소라고 하는 pH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예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은데 pH는 다원 방향적 탄화수소는 사실 모든 걸 연소시키면 대부분 발생하는 그러한 물질이고요. 그 중에서도 벤조에이피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점막의 자극성이라든가 피부염, 기관지염이나 기침, 결막염, 수종이나 백혈병, 또 피부 접촉할 때는 홍반이라든가 색소 침착, 막내나 가려움, 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는 탈색이라든가 눈의 홍반이나 피부 발진, 빈혈,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벤조에이피렌 뿐만 아니고 pH는 16종이 있는데 그 중에 발암성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면 벤조플로란신이라든가 벤조피렌, 또 벤조페릴린, 또 벤조플로란신, 그다음 프렌신, 플로란신 이런 발암성 물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서에서 제가 검토한 내용들을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악취 배출 허용 기준 그 자료는 나눠드린 이 토론문의 1번에 되겠습니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문제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악취 영향을 예측한 결과를 보면 1시간 기준이 이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1시간 기준에 초과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저감 대책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소음 초과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2번입니다. 교통소음에 대한 예측 결과를 보면 55.6에서 65dB로 이제 나타나서 전지점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또 사람의 그 심리적인 영향, 성격을 굉장히 급박하게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고 학습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까지도 다양한 영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저감 계획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게 아까 제가 이제 다원 방향적 탄화수소 pH에 대한 게 빠져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성형평가에서 보면 발암성 물질, 발암 유해도 관련해서 3번입니다. 발암성 물질 포름알데히드, 니켈, 유카토론, 벤젠, 염화, 비닐, 카드뮴, 비소 여기에는 이제 pH가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발암 유해도를 보면
지금 바람 위에도 이제 기준치가 10-6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지금 여기에 pH까지 추가하게 되면 훨씬 더 추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 하고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사회경제 환경 분야가 이 환경평가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환경평가서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회경제 분야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 보고서 역시도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현황만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이 매우 전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폐수처리 공법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외화물질은 생태계 배출이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특히나 합처리 작업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이 부분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포항시의 형산강, 구무천, 수온 오염 관련해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과거에 수온 오염이 현재는 되어 있는데 어느 공장에서 나왔는지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바로 모아서 놓으면 어디에서 소스가 발생이 됐는지를 알기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기 위한 장치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발부를 차단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후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산업단지의 이제 특성을 보면 앞서서 발표에서도 보면 선으로 일정한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안과 바로 인접한 지역은 주거지역이 바로 인접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구미 불산 사업 때도 바로 인접한 마을이 바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분출에서도 주변지역에 대한 그 노출 영향 그리고 장기적인 노출 영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적적인 영향 그리고 이 공장 전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때의 복합적인 영향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쭉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저감한 부분들은 미흡하고 또 합리적인 체계, 관리 체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러한 문제들에서 사전 예방적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좀 조치가 가능한 이러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네. 그 사전 진술 의견을 주민 여러분께 배포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지금 발표해 주신 조영기 의장님, 김정수 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럼 사업 시행자 측과 그리고 환경영향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울환경부 이만석 사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조영기 의장님과 이정수 박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드리는 좀 순서인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답변을 좀
간단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그 공원 녹지 감소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앞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초에 이제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안에 지금 갈곡천 변과 정원시설 변 사업지구 경계부로 3m 정도의 차폐독지를 당초에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두 위원분이 의견을 내주신 게 사실은 대부분 다 지금 관계기관에서 나온 의견과 대부분 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갈곡천 변과 정원시설 있는 부분 쪽에는 완충 목지 폭을 10m 이상 확보하도록 현재 지금 계획 검토 중에 있으며 그렇게 아마 반영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아까 노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최종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주는 환경청에서 낸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생태 면적률 적용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공장 부지 내에도 대진해 조경을 15%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 내의 전체의 생태 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녹지 공법들을 산업단지 내에 적용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아까 그 15기 입주 업종과 그리고 그 중에 미분류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분류 관련해서는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업종 미분류는 산업단지 내에 계획된, 그러니까 저희가 15개 업종 범위 내로 제한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개 업종을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는 못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문산 하수처리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제 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서류지구라고 해서 이제 문산 첨단 산업지 단지 내일 공공 폐수 처리 시설도 압송 처리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명칭이 이제 문산 첨단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산 오폐수 처리 시설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문산 첨단 산업단지에서 압송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 본안 때는 좀 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 중에 악취 배출 관련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한강유업 환경청의 초안 검토 의견에도 이제 실수요 기업의 공정 과정을 토대로 악취 물질의 영향을 예측을 하고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별로 도입 예정인 탈취 시설의 운전 조건 및 효율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관계기관에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입주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자료들을 배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입주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대기 유해 물질 그리고 악취 배출 물질들을 최소 지향하는 쪽으로 지금 입주업체 선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배출 관련해서도 입주업체로 원래 화학 물질 관련한 5개 업종 받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서 4개 업종은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화학업체는 1개만 지금 그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악취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도입 예정의 탈취 시설의 운전 조건이나 효율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소음 초과에 따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통소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다 보니 저희가 일반 뭐 도로 사업이라든지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주간 야간 소음 예측을 해서 야간 소음 기준이 55, 주간 소음 기준이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65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장이 운영하는 시간대가 이제 주간 그러니까 6시대로 오후 6시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통과 교통량에 대한 소음 예측은
주간 위주로 했고요. 주간에 이제 65호까지 나와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영향 평가 초안 검토 의견에도 한강유업 환경청에서 제시한 의견에도 일단 뭐 물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류 차량들이 이동하는 차량이 가급적이면 정원 시설을 피하는 노선을 이제 검토하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불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차량들의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영향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바람성 물질에 대한 바람 위해도 초과 관련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는 실수요 입주 업체를 가지고 예측한 건 아니고요. 입주 업체 업종에 대한 원단위, 그러니까 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영향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1산단도 마찬가지고 법원 2산단도 마찬가지고 건강영향평가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누적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입주 제한적인 요소들을 이제 많이 적용하도록 환경청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한강유업 환경청에서 나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강영향평가 예측 결과를 토대로 입주 업체에 대한 업종별, 업체별 유해물질 배출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서 입주 제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물질 기준이 초과하거나 뭐 그 기준에 육박하는 그 수치가 나오는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입주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입주 업체들과 분양 계약이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원한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사업자 측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관계기관과 주민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좀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 보시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또 한강유업 환경청에서도 좀 유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주 단지 관련한 뭐 변경의 적정성이라든지 교통 안전 대책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고용 대책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보할 때는 이런 대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사회, 경제, 환경 분야도 좀 더 다른 사업 단지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알찬 평가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경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갈곡천 변에 비정오염 물질 관련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곡천 변의 녹지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곡천 변으로 10m의 완충 녹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차폐 녹지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정오염 저감 시설을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좀 비용이 좀 저렴한데 모니터링까지 될 수 있는 약 한 6억 원 정도의 처리 시설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정오염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시나 이런 거를 유관이 됩니다. 시에서도 항상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제 연계되는 지금 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이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또 사업자 측에서 답변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좀 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아까 악취 독성물질 배출로부터 제외를 했다고 했는데 국제케미칼 동부산업 여기가 남아있는데 독성물질 배출업소 중에요. 근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강원특수 대륜금속 DY 캐스팅 이런 부분은 절삭류를 사용하면서 연마할 때 탄핵 연기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확인도 잘 모르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IMCP는 가방, 신발 제조업하면서 본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본드 사용하는 데는 저도
저기 그 주변에 그 공장 주변에 거주를 해봤는데 정말 그 힘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IMC 같은 경우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제조 이걸 같이 하거든요. 다 냄새 많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다우이 NS가 하수 폐수 및 음료 처리업이라고,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다우이 NS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장비 제조업하고 폐수 음료 처리업하고 같이 돼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다우이 NS가 뭘 하는 업체인지, 그다음에 아까 이 박사님이 지적하신 거에서 미등록 업체가 미분류 업체 이 부분이 여전히 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박사님 얘기 듣고 좀 아까 깜짝 놀랐어요. 불산하고 났을 때 울산 업체가 애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미분류 업체로 나중에 들어왔다고, 그냥 들어왔다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그러니까 15개 업종으로 제한을 철저히 하겠다 이랬는데, 이후에 진행을 할 때 저희는 모르거든요. 모르고 감시도 소홀하게 되고 모르는데, 실제 지금 이 몇 개 안 되는 24개 업체에서도 업종이 15개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 관리하기 무지하게 힘든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5개 업종으로 제한하는지를, 그리고 시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부분도 같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입주 업체 관련한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자 측에서 입주 업체를 계속 했기 때문에 하나만 그냥 사업자 측에서 말씀하실 때 가구 업체가 3군데가 있더라고요. 대림, 아몬사이언스, 토머스. 근데 오늘도 저희 환경운동연합으로 가구단지 하시는 어디지? 어디였죠? 광탄 어느 쪽이었죠? 거기서 갑자기 한 2, 3년 전부터 엄청나게 타는 냄새, 무슨 먼지 발생하는 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근데 이 가구업체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라 가구업체 종이 펄프 섬유 이런데요. 그 부분도 보충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한단 측에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환경 분야에서 보충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유치업종 미분류 관련해서는 일단 저도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계획 파트에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영향 평가할 때 입주 업종 미분류에 대해서도 그 입주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할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제한을 할 겁니다.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다른 수요 업체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걸 가지고 동일하게 악취, 특정 대기의 물질, 이런 여러 가지를 동일하게 제한을 할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제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입주 업종 미분류에 대한 제한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계획 파트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치업종 미분류를 계획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이제 실수요업체 분양 방식이다 보니까 그 예정된 업체들에 대한 업종을 15개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또 가능성을 또 열어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실상 이제 확정돼가지고 제시된 업종 외에 다른 업종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5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또다시 이제 지금과 같은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때 그 업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의견을 통하고 이제 저희가 심의를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업종 미분류 용지에 지금 환경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유해물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15개 업종에서 배출이 예상되거나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려해서 이 용지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지에 대해서 다른 업종들이 들어온다, 전체가 수용됐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보면
미분류로 되어 있는 것은 미분양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신청받은 업종은 15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떤 업종이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분류로 놓고 있다. 그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앞에 15개를 포함해서 미분류 업종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생기면 지금 같은 공청회가 또 필요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15개 이미 확정된 업종에서도 배출 물질이라든가 이런 관리 관련해서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질 제한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미분류를 하면은 저희가 2018년 12월 27일 날 접수하기 전에 계약이 안 돼 있던 이제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다 됐었는데 그 회사가 좀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 그 코드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코드를 미분류로 뺐을 뿐이지 지금 나와 있는 15개의 그 업종 코드는 나중에 미분류에서도 그 코드 외에는 받을 수 없게 저희가 제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화학 공장에 한 군데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셔서 질문하셨는데 답을 안 해주세요. 그 부분이 사퇴해서. 그래서 그 질문을 꼭 굳이 하나만 내겨놓은 이유가 있는지, 뭐 사업자 측에서 손해감에 그렇게 보는지,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다 환경의 영향에 문제점을 자꾸 제시를 하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빼면 커다랗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왜 못 빼는지 좀. 환경영향 평가에서 잘못된 규제 업체거든요. 제케미칼하고 그런데 그 업체가 그 대기 환경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 위에 그 어떤 그런 대기에 전혀 위촉이 되지 않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20번이 화학 코드인데 그 화학 코드가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국제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방수제 있지 않습니까? 이 방수제를 포장을 하고 나오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런 산업단지에 나중에 인허가를 받을 때 보면은 저희 쪽이 받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기업 지원과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설립을 할 때 그분들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업종 코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중분류로는 2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세 분류로는 여기서 나와 있는 뭐 PVC 안정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수제, 접착제 이런 개념이지 그 부분들이 거기서 이거를 만들어갖고 제조해서 대기라든지 환경에 위해를 전혀 끼치지 않는 업체로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1차로 협의를 볼 때 6개 업체 중에서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는 업체들은 저희가 어렵지만은 계약을 저희가 파기를 하고 이 2개 회사는 환경 쪽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그 2개 회사, 이후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회사 갖고 있는 그 유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환경 쪽에서도 지금 초안이 나오면서 저희가 또 요번에 또 가장 강화됐던 게 건강영향평가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강영향평가라는 게 환경에서 말 그대로 이런 대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이제 건강적인 영향 평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전보다는 모든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 교수님이나 말씀하셨던 거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화학 업체로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하지 않는 업체로만 이제
사항은 이제 한계가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물질들을 제한을 했는데, 그 물질들을 제한하는 업종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의 협의 내용 변경이라든지 최대한은 제어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노영기 환경 감시단이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꼰두칠하면 꼰두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혹시? 그 업체는 이제 그 업체에 대한 아니, 예를 들어서 꼰두 냄새가 나서 공장이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환경에 그 정도 영향이 없는 업체가 대체 어느 거고 있으면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래서 그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이라든지 폐수 배출 시설, 그러니까 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저감 방안을 수립을 해서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이제 지자체와 이런 데다가 제출을 합니다. 계획서를. 그래서 어떤 이게 이제 적정한지를 또 판단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데에서 더 전문 기관인 환경 정책평가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먼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영향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공장들이 분명히 운영하는 그런 업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런 업체 관련해서 아까 뭐 영세업체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신용도 등급도 이제 B+ 이상인 회사들에서 어떤 그런 사실은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업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사후 환경 조사라든지 뭐 이런 환경에서도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뭐 향후 문제고 일단은 아까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업체에 대한 설명은 사업자 측에서 간단히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본드 냄새가 나고 신발이 날리고 한다는 데는 이게 간주 가방에 신발 제조업이라고 고무 플라스틱 그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대면 사거리 쪽에서 그 새로 뚫린 그 길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IMC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게 IM 글로벌하고 인천에 있는 IM 글로벌하고 IMCT인데 여기 회사가 LG하고 삼성 쪽에 지금 핸드폰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 연구소도 들어가 있고 저도 거기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었지만 결코 냄새 나는 적은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요번에 본드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이쪽에 이제 요번에 새로 계약된 데가 나이키라는 이제 국제적인 이제 회사하고 계약이 좀 진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피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어떤 부품을 좀 장착할 때 본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신발에서 본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업종을 하나 더 추가한 것 뿐이지 거기는 말 그대로 따지면 좀 IT 전자 부품에 가까운 업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다우 E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뭘 만드는 회사냐면은 회사만이 아니고 연구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감 장치를 만드는 회사도 있듯이 말 그대로 조그만 좀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오페수 그 처리 시설을 만드는 설치를 해야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그 터빈을 이제 사와야 되는데 그게 금액이 한 50에서 100억 원이 육박하는 겁니다. 그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업종 코드 중에서 좀 그런 거 보면은 뭐 폐수 처리라고 돼 있는데 그 폐수 처리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다른 데다 위탁을 주는 그 업종을 하나 추가하고 있어요. 예, 위탁을 주는 업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폐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폐수를 그 위탁을 처리해주는 그런 등록을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실제적인 제조 사업으로는 그 말 그대로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예요. 기계
기계 설비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돼 있어갖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게 한 항목에 있어서 질문을 여쭤봐야 그래서 된다. 지금도 가장 조금 우리가 지금 이 초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2월 20일 날 초안서를 받아서 지금 본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아까 뭐 우려하셨던 대로 갈곡천 주변에 녹지가 예전에는 저희가 3m로 잡았던 게 다시 예전에 기본 아닌 10m 폭 이상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녹지가 뭐 공원 구실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갈곡천 주변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정형화시켜서 마을 주민들이 못 오시더라도 뭐 근로자분들이 쉬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녹지 확보율은 전에보다는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빠져있는 거버넌스 부분 아까 질문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시간 파주 회일에 살고 있는 파주 녹색담을 소로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죽 가방을 만들고 가죽 제조를 가능한 적이 있어서 여기 15번에 있는 걸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가죽 품말에서요. 가죽 15번 제품 주요 유치 업종에 15번에 가죽 품말하고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인데 IMCT 가죽 가방을 하는 건가요? 그게 나이키에서 이제 만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나이키 표시하고 그 공장의 허가가 여기 나타낸 거죠?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대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피어 업체가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피어 업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피어 업체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피어 업체는 다 출 그런 거 전혀 안 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사회자님. 네네. 법원의 사람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환경 쪽에 그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업주 측과 환경 측과 동네 주민들에게 다 오셨는데 지금 어떤 업체 선정에 있어서 회사이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기본을 지키고 왔을 거고 지금까지 왔을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 업체의 부분에 하나하나 다 물고 늘어지면 언제까지 효율할 겁니까? 저기 뭐야? 안 그렇습니까? 좋으신 말씀하는 거 다 알아요. 지역 주민들을 위생하고 앞으로 2세들 위해 걱정해 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업체에서 나름대로는 분명히 환경청이나 파주시 공무원도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은 뭐하고 다 이렇게 있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제 말씀 마저 드릴게요. 아니요. 아까 20분 넘게 말씀하셨죠.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아니, 회의하지 않으면 제한테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아까 20분 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말한 2분도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한테 말할 수 있는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좋다는 겁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좋은데 같이 살자고 하는 그 지역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을 위해서요. 저희는 좋아요 해준다는 거. 그러나 어느 정도 회사 입장에서 나는 회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산업단지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짜 환경 쪽에 알고 많이 아신다면 중요한 부분만 핵심을 불러가지고 답을 완결 해주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다들 바쁜데 일이 많은데 세상입니다. 바쁘신 분들 먼저 가시면 됩니다. 바쁘신 분들 먼저 가시면 돼요. 죄송한데 저기 사회자가 있으니까 사회자분이 제지를 하셔야지. 그렇지. 아니 저는 법원의 일부 몇몇 분들이 늘 뭘 할 때마다 길어진다 언제까지 회의하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한 사람이 궁금하더라도 그 궁금함을 해소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법원의 몇몇 분들이 이러면서 정당한 주민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건 법원임을 망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용납하는 관행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분, 시간 없는 분 나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남아서 들으면 되고요. 공청회도 오늘 퇴회 못하면 정회를 한다 그러면 다시 소개해야 됩니다. 교수님, 진행을 교수님이 맡았으면 맞게 진행해 그렇죠. 주시죠.
알겠습니다. 공천위는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진행자가 해주셔야죠. 그거를 답변을 보내주시면 누가 했든 저희가 공천위 요청했습니다. 듣기 싫으면 나가주십시오. 충분히 인사 개진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리 삼성대가 고향이고 지금은 금천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빨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간 여기 계신 분들 다 소중합니다. 근데 이제 공단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특히 이제 공청회나 이 주민 설명회는 혹시 단 하나라도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미 산단이 들어오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하나라도 꼼꼼하게 짚고 가자고 전문가이신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신 분이 주민을 위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다오라고 만들어지는 게 주민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여기 바쁘신 분들도 많고요. 집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핵심적으로 듣고 가실 건 가시고 좀 더 꼼꼼하게 챙기실 분들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6시간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만약에 안 되면 정해있다가 다음에라도 이 업체에서는 주민들한테 단 한 명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꼼꼼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LG 산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5,000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LG가 얼마나 큰지 파주에서 제일 큰 업체잖아요. 그 산단이. 근데 15,000 들어올 때 환경 영향 평가도 분명히 다 받았고 15,000에 무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면요. 겨울 같은 경우 되면 15,000에서 하얀 연기가 빽 올라와가지고요. 안개 지역으로 차가 지나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럼 과연 환경 영향 평가할 때 그 업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지 왜 15,000에 하얀 연계가 나서 오금리, 금승리 있는 15,000 주변의 마을들이 다 안개 지역이 됩니다. 겨울이면. 그래서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 도로 옆으로 다 LED 조명을 다 깔았어요. 도로 옆으로 2차선변으로. 그러면 저희 파주에 여태까지 법원리에 이런 큰 산단이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제가 어렸을 때 법원여중 다닐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니면 그 모습보다 더 열악해졌죠. 간판도 그렇고 더 껌껌해지고. 법원초등학교 폐교됐잖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제 모교입니다. 근데 기왕에 여태까지 우리가 법원읍에 살면서 파주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산단 제대로 잘해서 우리 법원읍에 있는 주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대손도 깨끗한 환경에서 이 아름다운 산세가 좋은 이 법원읍에서 대대손도 살게 해주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단 하나라도 문제가 없도록 짚고 넘어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거 하려고 지금 노영희 의장이며 며칠 동안 밥 못 새고 우리 대신 그거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개선됐잖아요. 그쵸? 문제가 있는 화학 업체들 5개, 6개 들어올 거 지금 못 들어오는 걸로 우리 산단에서 협의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잘 꼼꼼하게 체크하자고요. 좀 힘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업 담당자 그리고 우리 환경 담당자께서 주실 말씀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을 주시죠. 조금 과열이 됐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어차피 시간을 가고 있으니까요. 편하시게 지금 우리 조영기 의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업체들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런 영세하다고 판단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주시로부터 1133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입주를 계획을 잡을 때 이 입주 업체에 대한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말 그대로 내가 돈이 있다, 그리고 내가 영세하다, 이거 갖고는 될 수가 없었던 게
실제적으로 GS건설이 저희도 지분사고요, 시공사고, 구주권이 주관사가 교보증권이고 기업중에서 3년 동안 저희가 고생했던 게 뭐냐면 입주 업체에 대한 신용도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매출액도 중요했었고요. 말 그대로 비풀 이상이었었습니다. 신용도 비풀 이상이면요, 개인 신용도로 다니면 1급, 2급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토지 사고 건축물까지 준다고 했을 때 시설비 빼놓고 20억 원에서 30억 정도의 매출이 아니고 그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쪽에 입주를 할 때는 신용도를 다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액의 50%, 60%, 이거 50% 정도 계산했을 때 연매출 60억에서 70억은 매출을 올려야지만 되는 업체들이 들어왔던 거고 입주 의향을 했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결코 영세한 업체들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마을 주민분도 그러시고 뭐 시에서도 다 뭐 필터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때 저희가 또 말 그대로 화학이라든지 이런 대기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뭐 유해 물질을 뿜어내는 이런 회사들은 저희도 계약을 지향을 했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차 구조 이거는 저희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게, 이게 2016년도 1월 29일 날 이제 공모를 할 당시 전부터 파주시에 이제 3단, 그러니까 이제 법원 1, 3단이나 2, 3단을 좀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해서 기다렸던 김포 이제 금속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부터 기다리고 계셨고, 저희 쪽에 또 의향을 내면서 저희도 그냥 편안하게, 왜냐면은 저희 산업단지가 유일하게 폐수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뭐 LG 디스플레이 단지, 섬유단지, 그 중에 한 단지가 법원 3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회사하고 3년 전에 제일 먼저 계약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이제 인허가를 진행하고 PF가 되고 인허가를 진행하고 나면서 보니까 이제 주민들, 우리 이제 마을 이장님들 쪽에서도 의견들이 왔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 업체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화학 업체들은 정리를 했는데 지금 그분들은 3년을 또 기다려줬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 쪽으로 봤을 때 전혀 유해가 있다 없다 판단이 된다면은, 유해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법이하고도 계약을 타기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노영기 의장님이 얘기를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저희도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해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이 빠져나가면은 이제 뭐 남아있는 업체들은 또 환경청에서 내려와 있는 거기에 맞는 업체들, 거기서 나와 있는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또 계약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주 환경운동연합이나 주민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법령이 그렇게 내려오고 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이쪽 분야 전문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산 사고 이후에 사실 그 정부나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 환경에 관련된 이 건강에 대한 문제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그 단계고,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의 일련의 그 환경 영향 평가라고는 초안 과정이 지금 현재 주민공청회랑 좀 열리고 있고, 그 이후에 본안에 대한 승인까지 그 절차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로 해갖고 안심하다, 이걸로 끝난다 그 차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갖다 모니터링하고 운동연합에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로 가버리면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렇게 끌어왔던 지금 산단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법원의 또 발전이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지혜롭게 가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화관법이나 화평법이라는 어떤 제도, 환경적인 제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라도 여기서 벗어나서 또는 이걸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하나의 업종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업종의 투자적인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또 시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영기 의장님께서 그 오페스 종말 처리장이 왜 없어졌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오페스 종말 처리장이 다 퍼졌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도 오페스 종말 처리장이라는 이 시설 자체가 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산단에도 원래는 약 1, 2, 3단을 합쳐서 약 한 3,000평 규모의 오페스 종말 처리장이 원래는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오페스 종말 처리장을 전국적으로 돌려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온 게 웬만하면 오페스 종말 처리장을 그 가장 큰 이제 산업단지에 거기에 설치를 하고 주변에 산단이 생기자면 거기를 연계 처리를 해서 한 곳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왜냐면 이게 시설이다 보니까 4, 5년 내에는 또 가동이 멈추고 비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오페스 종말 처리장이 잘 아시겠지만은 냄새가 또 많이 납니다. 연기도 많이 나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정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환경청에서 의견이 내려와서 다행히 선유단지 쪽에 약 한 4,000톤의 이제 그 여유로운 이제 오페스 종말 처리장이 있으니까 그걸 1, 2, 3단 쪽에서 말 그대로 밑으로 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외형으로 나온 게 없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가 중계 펌프 시설만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 지하로 해서 선유단지까지 가는 걸로 부피가 그래서 70억이 책정이 됐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오페스 종말 처리장을 했었으면 약 한 150억 원의 국비가 낭비가 되는 거고요. 그 낭비가 되는 만큼 여기 또 법원에도 나름대로 그냥 뿌옇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도 날 거고. 그러니까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에서 제가 또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폐수 처리장이 없으면 굉장히 럭키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행복한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다들 발생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걸 연계 처리, 소위 선유 처리장으로 가지 않으면 이 자체 내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면은 그만큼 입주하는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되고요. 또 발생되는 그 폐수에 대해서도 각각 종류와 여러 가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이 산단에 입주하겠다고 심사를 꺼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폐수처리 시설이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훨씬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까 그 LG 쪽에서 그런 뭐 환경 이후의 문제들이 환경 수질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예상해도 못한 그런 그 온도차와 그리고 처리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자연현상이라 하지만은 이것들은 그 LG에서 그걸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좀 나왔던 그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연무나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연계처리했기 때문에 받는 혜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좀 느끼고.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답변 안 하신 게 그 개별 사업장에서 이제 펌프장으로 가기 전에 배출에 대한 부분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로 제가 해달라고 말씀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네,
일단은 이제 뭐 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제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들은 폐수를 1차적으로 처리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중개 본부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모니터링 관련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 관련한 거로 좀 전체적인 걸로 좀 연관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질문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이제 뭐 기사에서 보면 하수처리장의 TMS 뭐 조작이 뭐 훨씬 많았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전체가 모인 다음에 문제를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최종 방류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산단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반영을 하고 있느냐 그 모여지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찾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부분에 대한 찾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별 사업장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가 아니 답변, 모니터링이 제가 차라리 답변을 답변을 말씀해 주셨네. 네. 자, 지금 소장님 말씀도 그렇고 의장님 말씀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업종도 다르고 생산품도 다른데 사용하는 물에 따라서 폐수가 종류도 달라지고 농도도 달라지는데 과연 같은 돈을 n분의 1 해갖고 낼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던 거기에 따르는 악 영향이 어디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 폐수처리 운영 관리비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것 때문에 원인을 찾자. 원인자별로 그 부담금을 지출하자. 따라서 우선 폐수 처리장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 폐수 나오는 것을 1차 처리 후에 가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산단이 운영이 되면은 산단 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에 대표들이 있고 그 입주 대표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운영하게 되는 그런 구성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물을 쓰는 거는 말 그대로 수도요금 그대로 리터당 얼마 받는다면 발생되는 폐수는 톤당 얼마의 n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농도를 먼저 니네가 지켜라 하는 그게 가이드라인이 조성이 됩니다. 그럼 얼마 이하로 자체적으로 물을 처리한 후에 공동 폐수관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러면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제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가 지켜줘야 된다는 그 원칙이 여기에 준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산단 내에 처리장이 있지 않고 다른 선유 산단인가요? 선유 산단에서도 폐수 처리장 받으려면은 이게 계속 모니터링 들어오는 유입 수질에 대한 그게 기준 이하로 들어오냐가 분명히 모니터링이 되고 이를 따라서 이걸 초과하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원인 부담을 또 과태료를 물든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이 입주업체들이 1차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이라도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1차 처리하고 나서 이제 최종 방류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최종 방류수에 대한 개별 사업장들에는 최종 방류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해놔야 그래야 산단 협의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매번 얼마나 그 복잡한 과정을 갖게 되느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포항 산단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별 사업장들이 다 폐쇄원로로 포항 샤스처리장으로 와요. 근데 포항 샤스처리장의 문제는 심각한데 어떤 공장에서 내보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새로 만드는 산단이니까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사업가 측도 이거를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이걸 앞으로 관리 감독해야 될 파주시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 주셔야지 제도적인 것을 장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 파주시가 아니 지금 답변보다도 이런 것들은 여기다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설계 단계에서는 반영이 되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모니터링 계획은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장면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주 업체가 100%다 선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를 통해서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업자 측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저희 사업체 중에 폐수 배출하는 업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입주 협의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일단은 저희가 전달을 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 상단 측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포항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걸 잘 안 해놓으면 결국 지자체 부담이고 그 지자체가 막 몇십억씩 계속 매년 부담하면서 이제 정작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주민들 위해서 못 쓰고 또 가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저도 이 단어가 좀 생소해갖고 어렵게 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공동체의 의미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내용에 보려면 시민단체와 이제 시민 상담인과 거버넌스를 통한 모니터링과 상담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어저께 저희가 또 이제 회의를 나누면서 시하고도 회의를 나누면서 지금 파주시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위원들이 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이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이제 뭐 환경청 산하는 아니더라도 파주시에 있는 환경시설과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맺으면서 산단들을 걸어다니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서 저희 법원 이 3단이 만약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윤교용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지금 파주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자치위원으로 돼 있는 법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윤기현 회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나와요. 네, 크게 얘기해. 지금 저 주민협의체에 대한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그게 가능하신지. 네. 여기 법원이 주민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2013년 1월 21일 날 그 법원읍 산업단지, 그러니까 1산단지, 2산단지가 아니라 법원읍 산업단지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 9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장님이 이 산업단지는 파주시 문발 산업단지로 안 가는 걸로 해가지고 산업단지 추진위원회를 2013년 1월 21일 날 해가지고 시장님이 지금 세 번째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두 번째 이제 이인재 시장님 다음 분 시장님이 주민협의체라는 걸 이제 그걸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라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생태분과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마을도 깨끗한 마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이제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그리고 지자체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사고에 대한 지역대비 체계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축을 한다면 산단별 그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그 조례에 아마 그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지역협의체에서는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 그다음에 행정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조례에 표준조례 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도 파주 조례에도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화학주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화학주 안전관리위원회는 파주시 전체의 화학사고 관련한 지역대비 체계에 대한 의사결정의 최종 단위고요. 지역별로 산단별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로 구성하는 게 필요에 의해서 구성할 수가 있고 지역협의체는 그런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지역협의체로 한다면 근데 이게 지금 성격이 지금 화학 산업이 지금 하나가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또 뭐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LCD라든가 주요한 그 몇 개 현재 경기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는 지역협의체는 삼성,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체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에 있는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역협의체고요. 그 다음 개별 이제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경기도 안에서 이제 개별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처음 시작 단계인데 그렇다면 파주시가 산단별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 협의체를 다 구축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개별 통합적으로 이제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 산단을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이제 혁신 기구를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게 이제 최종 환경부터 본안 내용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기존과는 다르게 좀 파주시가 좀 변화된 그래서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역 거버넌스가 반영이 된 그런 산단의 권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보충 답변을 해주시는 게 시도 지금 그 독성 화학물질 관리조례를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없으면 또 이후에 논의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모든 게 지금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시에서도 지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발전 과장입니다. 이게 그 처음 지금 하는 게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그 포괄적이냐 지역적이냐 이제 그 논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사업 주체에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는 지역적으로 과연 이거를 해야 되냐라는 사업 주체에서는 조금 부담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물질 안전 그 조례 제정이 지금 그 개정결의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위원회 이제 구성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의 이제 그 팔로업되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여기 기존에 여기 산업단지 추진하던 그 추진협의체가 또 있고 그 주민들 계시니까 이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체하고 그 환경연합하고 파주시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된 단계니까 계속 협의해가지고 사실 이와 같은 이제 기초 단체에서 처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담감도 있지만은
과감하게 이렇게 앞장서서 법적으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주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보고, 의견 있으시면 질문을 주십시오. 흥미운동연합 노영기 의장님께서 그 5번째 질문하신 거에 보면 파주시에 있는 그 공단이 선유공단, 적선산단, 축현산단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산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있는 분양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파주시 관계자분들한테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릴게요. 다 들리시죠? 그 파주시에는 그 산업단지가 지금 1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증설, 적성 같은 경우는 증설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설되는 게 6개 각각 20개 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들어가는 업체가 지금 현재 548개 업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게 3,750개 정도가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그 정부 정책은 그 산업단지를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파주시나 이쪽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국회에서도 논제가 되는 게 이제 수도권 정비계 거기에서 논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 관리 권역에 속해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밀업체고요. 이렇게 권역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산업단지 물량을 국토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다른 지방업체에서 그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 지방에서는 그 시장이나 군수까지 올라와서 유치하려고 열띤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파주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물량을 아예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지금 2020년까지 아예 묶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 의장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 미분양률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100% 분양이 된 상태야, 기존 상태. 근데 미입주는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제 미분양이라는 미입주가 어떤 차이? 미분양은 이 컨택에서 계약한 내가 이 땅을 한 거고, 미입주는 내가 이제 ING 상태죠. 공장 설립 받아갖고 통상 그 집을 짓는 과정 아니면 그래서 분양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걱정은 아니고, 뭐 투기를 하는 건 투기는 할 수가 없어요. 산업단지 갖고 여기 사업주체도 알겠지만 일정 부분 이익을 넘어가지도 않고요.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 자기가 거기에 그 존치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예. 개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큽니다. 네. 좀 10분 빠지는 2시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더 이상의 이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오늘 주민공청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 뜨거운 관심과 그리고 성원 그리고 좋은 의견을 지금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은 현재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초안 그리고 전환 승인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더 있으니까요. 이후에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사업자 측이나 파주시에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저는 이제 이 주제자로서 여기까지 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청회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녹음 녹취를 해놨거든요. 혹시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산단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고 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 이래서 확인이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분이 계시면 여기 사업자분이 명함을 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명함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뭐 파주시 관계자 공무원이라든지 뭐 관계자분, 특히 이제 바쁘신 와중에 거론해주신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것으로써 파주법원이 일반 산업단지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